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출근해요마요 시작하겠습니다. 5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올해는 시간이 더욱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정신줄을 꽉 붙들어 매고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금방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체력이 쉽게 떨어지기 쉬운 여름입니다. 체력 관리를 틈틈이 해두셔서 올해 건강한 여름 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전일 한국 시장 코스닥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2% 이상 상승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88억 매도, 기관이 480억을 매도했지만 0.5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해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 매도 강도에 따라서 이제 동반 매수 어떤 수급 주체가 동반 매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급을 매일 체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비교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수급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일 한국 시장 결국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여타 해외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정부의 헬스케어 육성 정책이 발표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불어넣어 줬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경우 이전에는 바이오 종목들과 함께 움직였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인바디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종목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섹터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에 비해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구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는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전일 이제 5G 통신 부품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5G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클이 한번 종료가 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5G 설비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올 한 해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괜찮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많이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5G 통신 설비의 강세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종료된 미국 시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이 미국 수입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6개월 미루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했던 미국 시장이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0.58%, 그리고 나스닥은 1.13%, 다우존스 0.4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체감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아침에 0.5% 이상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1% 이상의 상승의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를 좀 기록했고요. 구글이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글이 4% 상승했고 대형주인 아마존이 1.69%,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41% 상승하면서 여전히 건재한 미국 대형 IT 종목의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진화된 안드로이드 구글 I/O라는 행사를 통해서 진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플러스 구글 어시스턴스의 엄청난 진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인들 또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구글 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전일 구글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인 구글 어시스턴스의 각종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정말 시대가 다시 한번 또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급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동영상 제가 몇 개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요.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80%의 확률로 2020년 말까지 한두 차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전망이다라는 것을 라는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은근히 이제 페드와 FOMC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반적인 매크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을 떠나서 안전자산을 좀 사야 되는 그러한 시점쯤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큰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액션을 먼저 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은 중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유럽하고 이제 일본하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 유럽과는 이제 이미 무역에 대한 마찰이 좀 생겼고 일본과도 계속해서 무역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내수에 대해서 더 이상 쇼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이제 그 큰 폭의 하락을 몇 번 맞이했기 때문에 2주 이상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미국 시장에서 좀 눈독 들였던 종목들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전히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냉방병 또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소식,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